배배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프님.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뭐 계속 우리 시국 상황에 대해서 조금 우리 베프님한테 분석을 네. 좀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조금 더 여쭤볼 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최후 진술하는 모습, 윤석열 음. 거짓말 많이 했다 이런 보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보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거짓말 논란이 계속 되기도 했는데 개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이제 최후 진술까지 그 진술하는 모습을 봤을 때 베프님이 전문가인 베프님이 봤을 때는 그 진술 내용이라든 태도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내용에 대한 어떤 진부 여부는 많은 언론에서 네. 다뤘어. 뭐 상당수 거짓이다. 네.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좀 안 맞는 게 많다. 네. 이게 부적절하고 거짓이 많다. 저는 이제 미세행동 분석 차원에서 네. 사실 이 피청구인에 대한 어떤 분석은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적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눈에 띈다. 그게 눈에 띈다 이 부분. 확실히 눈에 띄죠. 눈에 띈다 이 부분. 어느 부분은 굉장히 저건 진짜 거짓말이고 저건 자기가 우기는 거구나 이런 느낌도 특히 제가 많이 보라고 했던 것이 이쪽이 올라가는 거, 입술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쪽이 돌아가는 거. 왜냐하면 눈이 돌아가는 그렇죠. 거. 왜냐하면 네. 균형이 깨지는 거죠. 예. 그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자기 속에 있는 것과 다른 걸 얘기할 때는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으로 표출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표출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감추죠. 근데 지금 피청구인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검사 생활 오래 했기 그럴 때문에. 필요가 없죠. 예, 조사받을 그래서 일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아하. 조금 교과서적인 전형적인 부분이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을 조금 유심히 봤을 때는 아마 나중에 아마 저 장면은 아마 쓸 수 있으면은 그 거짓말 탐지기 훈련하는 사람들한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거 확실히 거짓말 탐지기 그걸로도 반응, 사용할 수 있다. 반응의 그 정도로? 레퍼런스로 그 정도로 눈에 띈다. 예. 베프님 보시기에는 저거는 거짓말이었구나. 예. 그 표정이 딱 드러났다. 이 왜냐하면 말씀이네요. 실제로 이제 이게 거짓이라는 걸 옆에 네. 자막으로 띄워놓고 요 때는 요렇게 거짓말 이런 게 쓸 수 있잖아요. 레퍼런스는. 그렇죠.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게 그거예요. 계엄을 하려면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법률가라면 당연히 아는 네, 내용인데 그렇죠.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그 부분 본인도 아마 아는 것 같아요. 뭐 이 야당이 탄핵시킨다고 돈 좀 안 준다고 이게 비상사태가 될 수 없을 건데 계속 이런 주장을 반복해 오거든요. 계엄 직전부터 최후 진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주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는 보통 이인화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유체 이탈이라는 얘기를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런 얘기 썼지만은 예. 그 정식 용어는 이제 디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이인화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인지하고 있지만 그거를 억제하려고 하는 아하. 그런 방법을 하니까 근데 그게 계속하면은 그것도 익숙해집니다. 툭 나오는 거죠. 익숙해진 것이다. 그렇죠. 예, 이게 예, 이제 예. 그게 이제 보통 그것이 아주 익숙해진 사람을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예. 아예 그걸 믿고 행동하는 그렇죠. 사람은 예,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증후군이다. 하죠. 예, 예.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특히 그런 얘기를 해요. 계엄 자체가 대국민 호소였다. 그러면 사실은 호소는 본인 대국민 간담회라든지 담화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걸 갖고 계엄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성격상 이렇게 차근차근 절차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지르는 거죠. 한 번에 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한번 펑 지르고 아. 뒷수습을 사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제가 뭐 이 앞에서도 분석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통제돼 있는 사람, 이렇게 제가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는 말씀도 쓴 말씀하셨죠. 것처럼 이 꼭두각시. 그러니까 한번 저지른 다음에 뒤에서 많은 사람이 이걸 뭐라고 하나 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통제를 해주고 정리해 주니까. 반복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과거는 정리해줄 사람이 있었잖아요. 본인의 선친께서도 그죠? 그 다음에 또 부인께서도 또 많은 분이 정리했지만 지금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최고 국정 책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안 좋은 버릇이 아하. 여기까지 오는 것. 물론 그래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들이 조금
약간 좀 이상한 변론 전략, 사실 말도 안 되는 변론. 어떻게 보세요? 변론을 보면서 저도 같은 변호사지만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그렇죠. 많이 갸우뚱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 다 개인 플레이로 자기 과시로 나가잖아요, 다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수습은 하는 것처럼 하되 자기 이익 쪽으로 가니까 중구난방이 되고 서로 안 맞고. 네. 그러니까 어떤 여자 변호사는 대통령이 하지 말라 해도 계속 자기 얘기하고 예. 그게 재판관들이 보기에 어떻게 느끼겠어요? 뭐야 쟤네들은 큰일 나는 거죠. 앞뒤도 안 맞나 막 그러잖아요. 재판이란 거는 어쩌면 법관이나 재판관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필하는 거죠. 어필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판단은 지금 재판관이 합니다. 근데 보면 국민들이 딴 데를 쳐다보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글쎄요. 보는 앞에서도 막 안 맞고 막 감정적이 쏟아내고 막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재판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근데 표정을 낼 수가 없잖아요. 재판관들은. 절대 못 내죠. 그런데 속으로 막 어떻게 한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예.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군 투입 관련해서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불 꺼진 그 곳의 창문만 깨서 들어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TV 생중계를 봤던 사람이면 저는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불 환하게 켜진 불 켜졌는데 그 때려서 들어가는 모습 다 국민들이 이걸 다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거기서 거짓말을 저렇게 태연하게 하는 그러니까요. 건지 그래서 참 아니 국민들하고 같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여기 이 장면이죠. 네. 저 불 있죠. 저기 다 불 켜져 아니고 있는데. 저기 불 아니고 뭡니까? 저기 저기 불이 완전 켜 밑에 있네요. 있잖아요. 불이 너무 있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사람은 없을 거고 네. 자기가 그렇게 우기는 거죠. 본인이 우기는 거죠. 예. 우기는데 예전에 통했잖아요. 음흠. 예전엔 그 검사 시절에 피의자들 막 소위 말하는 조질 때는 우기잖아요. 그런데 예. 그때 통했죠. 예. 그렇게 통하면 안 되지만 예. 지금은 안 통하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버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검사 버릇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검사할 때는 좀 무리하더라도 내가 어찌보면 결정하고 내가 처분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다 싶어도 쫙 우기면 그렇게 갔던 기억들이 있다 이 말이네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 재판정에서 어떤 성범죄자가 막 뭐라 그러는 걸 가서 막 하고 그리고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판사님들의 반응이 좀 놀라웠어요. 네. 오히려 거꾸로 이 피청구인을 달랜 거예요. 어이구 저기 윤 검사님 뭐 안 좋으니 그러니까 이런 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니까 이것도 지금 우기면 될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아닌 거를 몸에 익히면은 결과는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아마 몸에 배겼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나만 더 보시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냐 안 열렸냐 이 얘기가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긴급 명령으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죠. 요걸로 했던 거 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거 똑같다 이렇게 비교하는데 본인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신 거를 예. 그대로 그럴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확인해 보니까 영 달라요. 거기 때는 국무회의도 하고 다 했던 거 김영삼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미 네. 그 담당 부처에 그 결재가 되고 네. 국무회에 올라와서 문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 네, 나오고 있죠 네, 문서들. 다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이건 문서도 없고 네. 기한도 안 되고 자기가 혼자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네. 합법과 불법의 차이잖아요. 참 어떤 하나에서 10가지 다 거짓말인데 아마 자기의 어떤 삶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그렇죠. 백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것을 검사의 어떤 경험을 무시 못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어떻게 헌재 판단 이제 남았거든요. 결과만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것도 한번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제가 드릴 게 너무 많은데 요번에 지금 또 명태균 씨 또 게이트 수면에서 올라오면서 김건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특히 김건희하고 명태균의 어떤 공천 얘기 뭐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뭐 다뤄야 되지만 더 눈에 띄었던 게 지인한테 야 조선일보 막 폐간하는데 내 목숨 걸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요거는 일단 좀 들어보고 네. 다시 또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일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자, 이게 언제냐면 계엄하고 탄핵 그 이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탄핵이 통과된 예, 이후라고 이후라고 지금 18일, 19일이라고 예, 그랬거든요. 그때 지인한테 전화를 하면서 조선일보 내가 폐간하겠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와. 탄핵에 대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네. 정지가 된 상태인데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양반을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독자적인 어떤 주체로 생각하면 저 말이 된다. 그 내가 한다 그랬어. 그죠? 남편한테 시킨다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한다. 남편한테 뭐 네. 조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제가 그 남편한테 이렇게 뭘 이게 아니라 나의 목숨을 건 거예요. 예.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잖아요. 아니 근데 그럼 전 거꾸로 좀 웃기는 게 네. 조선일보의 사주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발언을 듣고 야 이게 근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V1, V2가 아니라 V0였다는 얘기 그런 느낌의 이제 저런 어떤 걸 방증이잖아요. 네. 또 하나 그렇고 그럼 조선일보가 뭘 건드렸길래 저렇게까지 극대노하시는지 예. 그게 좀 화가 가장 났는지 그렇죠. 예. 그 그게 두 가지도 핵심이죠. 봐야 예. 되는데 일단은 이 탄핵 이후에 여기저기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절대 예. 안에서 예. 끙끙 앓으실 분이 아니라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절대. 예. 아니 그러면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녹음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목소리, 김건희 목소리, 더더군다나 탄핵까지 됐으면 또 이것 때문에 녹음 자료가 유출될 거다 이런 것들 생각 안 합니까? 아니죠. 바이든 날리면을 네. 다 무마시켰잖아요. 음, 다 우겨갖고. 네. 그럼 이것도 역시 우겨서. 그러니까 몸에 배은 습성이란 것은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힘으로 눌렀다.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저럴 수 있는데 저게 저렇게 전화를 하시고 다니는 게 한두 번이었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전화 붙잡고 자기 정치를 하실 거라고 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이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어도 상관없고 누가 그걸 녹음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쭉 하는 것 같아요. 그 폐간 저 부분 있잖아요. 조선일보 네. 폐간. 어쩌면 조선일보랑 김건희 뭔가 저는 같은 편 비슷한 느낌이 그런 예전에 그런 우린 받았는데 그렇게 늙지 않았나요? 보는 일반인들은 뭐 같지 않나 네. 느낌상. 그런데 지금 보면 뭐가 했길래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근데 이제 그 탄핵 그 이전부터 네. 소위 말하는 보수 신문들이 사실은 윤석열과 피청군인가 이 김건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예를 들면 맞아요. 그렇죠. 윤석열 당신 네. 살아남으려면 그 부인 문제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라 그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어떤 신문은 내보내라. 어떤 신문은 유폐시켜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되니까 맞아요. 사실은 거기서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주목하는 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격보다는 아하. 자기 자신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분리해라는 계속 하니까 예. 거기서 극대노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게 그렇죠. 조선일보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폐간시켜 버리겠다. 내가 직접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시점이 이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가 사람 말씀드렸지 시각에서. 않습니까? 예. 이 정부 내에서 실제로는 상당수가 이거 여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네. 사실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면은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을 생각하는 이분의 포지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것까지 생각한다고요? 김건희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왜 탄핵이 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탄핵이 되기 전이면은 인용되기 전이면은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양반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허황되다. 허황되다. 이제는 안 된다. 네. 그림은 그리지만. 자, 우리 계엄 이후로부터 또 그 전도 그렇지만 우리 배프님께서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것이 또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고 또 알게 됐는데요. 우리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가장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이번 상황에서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제가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리가 좀 게 비상계엄의 시점을 알았는가? 알았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지금 계속 궁금한 게 네.
주도자냐 아니면 방조범이냐 그 부분.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저는 일정 정도 약간 독립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네, 거고 네. 뭐 박지원 의원이나 많은 분들은 오히려 주도자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아하. 그래서 요것은 어차피 이제 형사재판에서 갈비켜질 거지만은 이 국민적 비극이죠. 그 네. 부분을 명확히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도를 한 거냐 아니면 그냥 따라간 거냐. 예, 예. 그 부분 때문에. 좀 확인을 좀 네. 해야 돼. 저는 이게 뭐 맞는지는 몰라도 그 체포 직전에 개 들고 산책하는 모습 그러니까요. 본인이 맞는지는 아직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상태에서는 저는 네. 본인이 맞다고 보는 맞다고 게 보십니까? 맞죠. 왜냐하면 아.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해야 될 필요. 야, 근데 그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배포가 있다고. 아니 근데 그 조선일보를 폐강시킬 그 기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탄핵돼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거 난 하잖아요. 돌아갈 거고 폐가는 내가 시킬 거다 이런 거 그런 얘기할 정도라고 하면 계산책 안고 다니네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 시점이잖아요, 정확히.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야, 그리고 또 그러게 보니까 네. 배포가 뭐 하여튼 가능한 배포는 아니고 가능한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포의 촉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